재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여러분의 만남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누는 이 시간이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또 보람된 시간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숙명의 라이벌 바로 중국 당태종 이세민과 고구려 영계소문의 맞대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수나라가 거듭되는 계속되는 대규모 고구려 원정으로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이 수나라의 뒤를 이었던 나라가 바로 당나라인데요. 당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당고조 이현이고 그의 둘째 아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당태종 이세민이 됩니다. 이세민은 어떤 사람이냐? 그 당시에는 진왕 이세민을 불렀었는데요. 이 이세민은 굉장히 똑똑해요. 총명하고 지략도 있고 식견도 있고 결단력과 또 문무를 다 겸비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카리스마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병법에도 굉장히 뛰어났던 군사적 자질도 굉장히 출중했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진왕 이세민이, 당태종 이세민이 아버지 당고조 이현을 도와서 당을 건국하고 또 중국을 통일하는 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당나라가 건국되고 나니까 다음 황제 자리는 자기가 될 거라고 봤는데 아버지 당고조 이현이 바로 자기의 친형한테 이제 황제 자리를 물려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진왕 이세민은 이제 반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오버랩되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조선을 건국했던 태조 이성계와 그의 아들 태종 이반의 관계입니다.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바로 그의 다섯째 아들, 바로 태종 이방원이 되죠.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조선이 건국되고 나자 이제 태조 이성계가 이방원을 제껴놓고 그의 막내 아들 방석한테 이제 세자자를 책봉하면서 물려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방원은 발끈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방원이 결국 왕자의 난이라는 피바람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하나 상기하게 됩니다. 이 후계자 문제는 굉장히 원칙을 세우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원칙 없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함부로 물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뭐 적장자 계승의 원칙이라든지 또는 공이 큰 아들, 뭐 자질이 그릇이 성군의 자질이 있는 아들 이렇게 뭐 원칙을 세워서 물려줘야 되지 그냥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물려주게 되면 결국 피바람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 진왕 이세민이 결국 발끈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현무문의 변이라고 부릅니다. 아무튼 이 당태종 이세민은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친형과 친동생을 제거하고 아버지를 위패시킨 상태에서 본인이 당나라의 제1의 황제로 즉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분을 당태종 이세민으로 부르게 된 것이죠. 여기서 이 당태종 이세민하고 조선의 태종 이반은 굉장히 흡사합니다. 마치 평행이론처럼요. 너무 닮았어요. 일단은 굉장히 뭐 똑똑하고 지략도 있고 피도전부도 없는 권력의 하신이고 뭐 이런 것도 닮았지만 원래는 적장자가 아니었죠. 왕위 계승권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인데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또 권력을 찬탈했던 점도 굉장히 흡사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이 된다면, 황제가 된다면 전혀 상반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조선의 태종 이방원은 왕이 된 다음에도 계속해서 피해 숙청을 하게 되고 독재자로서의 면모를 과시하게 되는 것이죠. 전제 정치를 하게 되죠. 반면에 중국의 당태종 이세민은 어떻게 되냐면 황제가 되는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피를 뿌렸고 정말 잔인한 살인마 같은 독재자 같은 이미지를 보여줬지만 황제가 된다면 성군의 자질을 유감없이 보여주게 됩니다. 정말 180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의 말도 누구보다 열심히 경청하고 토론도 즐겨하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훌륭한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당나라는 최전성기를 맞이했었고 북쪽에 있던 돌궐족까지 복속시키면서 정말 강력한 국력을 뽐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중국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황금 시대로 평가했고 그래서 후대에서도 이 당태종이 다스렸던 시대를 뭐라고 하냐면 정관의 치라고 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당태종이 신하들하고 토론한 것을 즐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하들과 문답을 주고받는데 그것을 정리한 책이 있어요. 정관정료로 하는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왕학의 교과서로 불리고 특히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봐야 될 필독서를 할 수 있죠. 저도 이제 고등학교 학창시절 때 한 번 읽어봤는데 굉장히 재밌게 또 감명 깊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아직 정관정료라는 책을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이 당태종이 모든 걸 다 가졌는데 한 가지 가지지 못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고구려 원정이었던 것이 고구려를 복속시켜야 된다. 그럼 이 당태종이 왜 고구려 원정에 이렇게 집착했을까? 이 훌륭한 황제가 전임자였던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으로 나라가 망하고 그 수양제가 자신도 죽음을 맞는 것을 당태종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당태종도 이 고구려 원정에 매진하게 됩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유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고구려를 복속시켜야 진정한 천하의 주인이 될 수 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수에 대한 복수를 해야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수양제가 고구려 원정에 나섰다가 완전히 개망신나고 개박살 나지 않습니까? 굉장히 깊은 상처를 자존심의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이 중원을 지배하는 이 천하를 지배하는 우리 대중화
민족이 어떻습니까? 동쪽에 있는 그 고구려라는 별볼이 없는 그런 뭐 오랑캐한테 박살이 났다? 완전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은 것이죠. 이것을 설욕해야겠다. 아마 당태종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기회를 노리겠던 거죠. 타이밍을 찾고 있었고 명분을 찾고 있었는데 그 명분이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고구려에서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당시 고구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그 당시 고구려의 왕이 영유왕이거든요. 이 영유왕이 누구냐면 이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했을 때 왕이 영양왕이지 않습니까? 그 영양왕의 동생인 영유왕입니다. 고건무라고 옛날 평양성 전투를 지휘했던 분이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이 영유왕 때 굉장히 훌륭한 비범한 정말 독보적인 존재가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연개소문이죠.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해서 한 번쯤은 그 이름을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연개소문이라고 많이 발음하는데 정확히는 연개소문이죠. 왜냐하면 성이 연씨고 이름이 개소문이 됩니다. 이 연개소문의 평가는 완전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되죠. 민족주의 사학에서 뭐 단재신 최호 선생이라든지 박은지 선생 같은 경우는 뭐 나라를 구하는 구구의 영웅, 민족적 영웅으로 추앙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뭐 권력력의 화신, 독재자, 살인마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연개소문은 두 가지 면을 다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연개소문은 뭐 순전히 민족의 영웅이라고 볼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 독재자라고 뭐 그렇게 살인마로만 매도할 수는 없죠. 두 가지 면을 동시에 가졌던 굉장히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 연개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따로 이 연개소문 편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아무튼 이 연개소문은 어떤 사람이냐? 고구려 최고 귀족 가문입니다. 고구려 최고의 명문가죠. 할아버지도 대대로, 아버지도 대대로, 본인도 대대로입니다. 이 대대로가 뭐냐면 고구려에서는 수상에 해당하는 최고의 관직이죠. 물론 사로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로에서는 대대로로 나오고 어떤 사료에서는 망리지로 나오는데 아무튼 대단한 집안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연개소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연개소문이 대대로 또는 망리직을 세습하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고구려의 그 당시 정치 상황은 귀족 연립 정권이에요. 귀족들이 권력을 분점하고 돌아가면서 권력을 맡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연개소문 집안이 모든 권력을 독점하면서 권력을 좌지우지하게 되니까 이에 대한 뭐 왕실이라든지 고구려 다른 귀족들의 반발이 굉장히 극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연개소문이 또 아버지 지위를 계승하려고 하니까 귀족들이 반대되는데 그 반대의 명분은 뭐냐면 굉장히 성격이 더럽다, 난폭하다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성격이 난폭했을까? 삼국사기 연개소문 열전에 보면 연개소문이 실제로 성격이 굉장히 더럽다 나와요. 키는 기골이 장대하고 풍채도 좋고 뭐 칼을 5자로 차고 다니고 굉장히 비범한 인물은 맞아요. 근데 성격도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했던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이걸 이제 명분 삼아서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격 다 죽이고 그 불같은 성격 다 죽이고 귀족들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비는 것이죠. 참여합니다. 내가 반성하겠다. 이제는 착하게 살겠다. 개과천선하겠다. 한 번만 기회를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귀족들의 반발을 누구들이 하는데 당시 왕이던 영유왕이라든지 다른 귀족들이 봤을 때 이 연개소문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이죠. 인물도 비범하고 굉장히 뭐 성격도 난폭하고 더럽고 집안도 힘이 세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하게 되냐면 연개소문을 이제 국경지방으로 이제 축출하려고 합니다. 천리장성의 감독관으로 보내려고 합니다. 이 천리장성이 뭐냐면 이 고구려가 당나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서쪽 국경지방에 쌓았던 천리에 달하는 굉장히 긴 장성이거든요. 이 감독관을 내보내는 겁니다. 결국 마른 감독관이지만 결국 뭡니까? 중앙정계에서 완전히 축출하고 권력에서 배제하겠다는 겁니다. 연개소문이 가만히 참고 있을 사람이 아니죠. 결국 연개소문이 어떤 작전을 세우냐면 열병식을 빙자해서 귀족들을 초대합니다. 초대한 다음에 이제 군사들을 숨겨놨던 것이죠. 그리고 연회가 물에 익었을 때 신호를 보냈고 그 신호에 따라서 매복했던 군사들이 고구려 귀족 100명 정도를 다 몰살시켜버립니다. 연개소문의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것이죠. 연개소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군대를 끌고 국물로 쳐들어가서 당시 왕이었던 영유왕마저 죽이고 그 시체를 토막내서 도랑에 던져버렸다고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연개소문의 성격의 한 면을 알 수 있죠. 삼국사계도 굉장히 성격이 난폭하고 더럽다고 나오는데 실제로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역사를 보면 이 신하가 여러 가지 정치적 이유로 인해서 왕을 시하는 경우는 종종 있죠.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왕의 시신을 훼손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없죠. 근데 연개소문은 지금 영유왕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토막살인이지 않습니까? 시체를 토막내서 도랑에 던졌다. 굉장히 잔인하고 무서운 사람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건 분명한 팩트 같아요. 아무튼 이 연개소문의 군사 쿠데타는 서기 642년 음력 10월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영유왕을 죽인 다음에 보장왕이라는 새로운 왕을 세웠는데 완전히 이름뿐이 헛수아비의 왕이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연개소문의 권력을 보장하기 위한 보장왕 이런 말도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다음에 연개소문은 태대대로 또는 대망리제라는 관직에 올라서 스스로 이제 최고의 권력자가 된 거예요. 고구려의 최고 실권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이 당태종한테 굉장히 좋은 명분을 주게 되는 것이죠. 안 그래도 당태종은
고구려를 치고 싶어서 구실을 찾고 있었는데 하나 건수 잡은 겁니다. 당태종의 논리는 이런 거죠. 내 치세에 저런 패로나 저런 인간 쓰레기를 살려줄 수 없다. 지금 영계 소문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신이 왕을 시하고 귀족들을 시했다. 이것을 바로잡겠다는 명분으로 이제 고구려 출병에 이제 구실로 삼게 되는데 솔직히 말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록 영계 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또 영유왕이나 귀족들을 시한 것도 맞지만 본인은 더하지 않습니까? 본인도 불법적인 군사 쿠데타로 권력을 잡았고 또 본인은 친형제를 살해하고 또 아버지를 끌어내려고 황제가 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당태종을 보면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당태종은 이 영계 소문이 반란을 계기로 이제 645년 고구려 원정을 단행하게 됩니다. 당태종이 이끄는 최강의 정예부대 20만 명이 고구려로 출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국 대륙을 대표하는 최고의 영웅혹을 바로 당태종 이세민과 고구려를 대표하는 최고의 영웅혹을 이제 영계 소문이 완전히 맞짱 전면 대결을 펼치게 되는 빅매치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가 제게는 가장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해 주시고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무덥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특별히 유의하시고 또 많이 드시고 많이 푹 주무시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항우사 전문 강사 강재